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돌림힘 했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돌림힘의 경우는 첫 번째 축바퀴 있었죠. 그리고 또 지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바퀴의 경우는, 그리고 지뢰의 경우는 돌림힘의 평형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어떤 물체, 이게 W가 있고 이게 지뢰대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물체의 무게를 받침점 그리고 요점까지의 거리를 B, 그리고 쪽에서 힘 F를 가해줄 때 이 거리를 A라고 얘기하면 물체의 무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테고요, 힘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물체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림힘의 경우는 물체의 무게 곱하기 작용점까지의 거리, 그래서 B, 그리고 또 작용한 힘 F 곱하기 거리의 거리, 그래서 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해준 힘 F는 A분의 B 곱하기 W. 물론 통상적으로 드는 경우에 B보다 A가 더 크겠죠. A가 크니까 이 부분의 경우는 이 부분이 1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원래 무게보다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B의 경우, A의 경우고 A의 경우가 더 작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B가 더 큰 경우도 있고요. 그건 그때그때 틀릴 경우에 따라 경우에 따라 좀 틀려질 수도 있겠고요. 축바퀴의 경우는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그냥 물체의 무게 요 안쪽에다 이렇게 해서 W라는 걸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걸 축바퀴 이렇게 좀 더 크게 이렇게 걸어주고, 이렇게 F라고 걸어줍니다. 그래서 요거의 거리를 A, 요거의 거리를 B라고 얘기하면 W 곱하기 B는 F 곱하기 A, 그래서 F는 A분의 B, 그래서 곱하기 W.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길이 보면 알겠지만 B보다 A가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보다 더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리자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축바퀴와 지뢰를 이용한 여러 가지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셈이 생각하는 축바퀴라고 하면 자전거 보이나요? 자전거 기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게 페달을 달고 요걸 돌려줍니다. 그러면 요 축바퀴의 바깥쪽에서 돌아가느냐 아니면 안쪽에서 돌아가느냐에 따라, 물론 페달 밟는 방향에도 있겠지만 기어의 경우 뒤에도 있죠. 그래서 돌아가는 바퀴에서 큰 거에 걸어주기도 하고 작은 거에 걸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기어를 어떻게 잘 바꿔주느냐에 따라 더 잘 갈 수도 있겠죠. 더 빠른 속도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 같은 경우 올라갈 땐, 이렇게 언덕 같은 경우 올라갈 때는 기어를 앞에 건 어떤 거로 작은 거로 많이 해주고요. 그 다음 뒤에 건 어떤 거로 통상 큰 거를 많이 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같은 힘을 주더라도 바퀴는 적게 돌아가면서 큰 돌림힘을 주는 거예요. 토크를 주고요. 앞쪽 바퀴를 앞쪽 그 페달 쪽을 큰 걸 쓰고 뒤쪽에 있는 걸 작은 걸 쓰게 되면요, 같은 힘을 주더라도 같은 돌림 힘을 가지고 어떤 걸로 하냐면 더 빠른 속도를 원할 때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경우는, 축바퀴의 경우는 자전거, 기어, 물론 같은 이치로 자동차에서도 기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엔진의 출력을 가지고 어떨 땐 큰 돌림 힘을 가지고 차량이 출발할 때, 아니면 언덕 같은 걸 올라갈 때 좀 사용할 수도 있고요. 같은 출력임에도 불구하고 더 빠른 속력을 가질 때 이렇게 축바퀴, 기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이어서 나오는 물체의 평형을 봅니다. 그러면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거, 요 돌림힘을 얘기하기 전까지는 평형이라고 얘기하면 무엇이 있었냐면 힘의 평형이 있었죠.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하면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0N,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0N 이렇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힘의 크기는 같고요. 방향만 반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10N 되니까 R자임 계산해 보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 계산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R자임은 제로입니다. R자임이 제로니까 그 물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정지해 있던 물체는 그대로 정지할 테고요. 등속도로 운동하던 물체는 그대로 등속 운동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그런데 통상 이렇게 얘기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벡터 부분만 얘기하는데 같은 물체인데 이건 아래쪽에서 10N 작용하고요. 위쪽으로 해서 10N 작용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힘의 평형으로 얘기해 보면 봅시다. 이거 벡터 가지고 얘기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작용하는 힘, 이거는 벡터의 평행 이동을 하려면 위쪽에서 누르든지 왼쪽에서 작용하든지 아래쪽에서 작용하든지 평행 이동하다 보니까 똑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힘의 평형으로 따져보면 똑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해보면 알겠지만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똑같은 힘이 작용해. 그럼 똑같이 힘의 평형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10N, 오른쪽에서 아래에서 10N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그 물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죠. 회전합니다. 회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물체에 돌림힘이 작용한다는 얘기겠고요. 그래서 요 힘의 평형뿐만이 아니고 생각을 좀 더 키운다면 뭐냐면 돌림힘의 평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힘의 크기 받고 방향이 반대 방향인데 힘의 크기뿐만이 아니고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시계 방향, 회전이니까 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힘의 평형 and 돌림힘의 평형이 같아야지만이 그 물체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바로 평형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는 그 아래쪽에 19페이지 예제 있죠?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봅시다. 여기 5점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P점이 있다고 합시다. 요 사이에 정확하게 딱 걸쳐서 질량 라지 M이라는 물체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또 오른쪽 임의의 위치에 스몰 m이라는 물체가 놓여 있는데 요거는 P점을 기준으로 해서 X만큼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O점과 P점 사이의 거리는 2L이 될 테고요. 그럼 봅시다. 첫 번째 물체 평형 조건을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힘의 평형입니다.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하면 얘 물체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힘 그리고 이걸 받쳐주는 힘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힘을 따져보면 이 물체의 질량 라지 m이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힘 이거 뭐니까요? 중력이죠. 지구가 당기는 물체를 당길 겁니다. 그래서 라지 mg만큼 작용할 테고요. 이 물체 스몰 m이니까 아래쪽으로 떨어지려는 힘 스몰 mg가 있겠죠. 근데 얘가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따져본다면 요 받침점 O랑 받침점 P가 위로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O점에서 위로 올려주는 힘 FO라고 얘기하고요. P점에서 위로 올려주는 FP라고 합시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려는 힘 FO와 그리고 또 FP가 반대 방향으로 이제 위로 올려주는 힘 쏘리. 이게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요거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래서 라지 mg 플러스 스몰 mg가 서로 같을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뭐냐면 돌림힘의 평형이죠.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얘기하면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 그리고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시계 방향 돌림힘 그리고 또 반시계 방향 돌림힘 이게 같을 거예요. 그럼 시계 방향 돌림힘이라고 하면 회전축이 있어야 되겠죠? 회전축은 5점인가요? 라지 M의 중심인가요? 스몰 M의 중심인가요? 아니면 P점인가요? 그건 아무에 대해서는 잡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P점이니까 P점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5점을 기준으로도 한번 해보고요. 스몰, 라지 M 요 점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시계 방향 돌림힘 요거에서 지금 P점 기준으로 합시다. P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계 방향 돌림힘이니까 뭐냐면 얘가 P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방향으로 돌아야 돼. 요 방향으로 돌아가는 돌림힘의 경우는 어느 건가요? 라지 M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테고요. 그 다음에 스몰 M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지 MG도 이게 반시계 방향이지? 반시계 방향입니다. 쏘리. 시계 방향 돌림이면 스몰 이게 아니고 그 받침점에서 올려주는 거죠. 시계 방향이니까 이게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의 경우는 라지 F5죠. F5가 EL1이라는 위치에서 이제 돌려주는 거죠. 2일만큼. 반시계 방향 돌림은 요 방향이니까 라지 mg 곱하기 L이 될 거예요. 이 L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 질량 M이라는 물체가 균일하게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균일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질량 M은 마치 가운데 질량 M이라는 것이 하나가 놓여 있는 것처럼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중앙이니까 L, 그래서 가운데가 될 테고요. 그리고 또 반시계 방향의 돌림의 경우는 스몰 mg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래서 요 힘이 서로 같을 거예요. 그래서 F5 곱하기 EL 이꼬르 라지 mg 곱하기 L 플러스 스몰 mg x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F0에 대해서 나타내면 이 L분의 라지 ml 플러스 스몰 mx 곱하기 g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요걸 다시 요 위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요 스몰 m이라는 물체가 오른쪽 끝에 있어서 P라는 점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x가 제로가 되겠죠. x가 제로가 되니까 요거는 제로가 되고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래서 물체가 P점에 있을 때 P점에 있어요. 그러면 요 물체가 오른쪽 끝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F0는 요 값이 제로가 되니까 이 LL 약분하면 2분의 라지 mg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에 따라 FP는 요 F0가 2분의 mg니까 요거 F0가 2분의 F5가 2분의 mg니까 요거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FP는 2분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 곱하기 g가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 끝에 가 있으면 2분의 m, 오른쪽 물체가 오른쪽 끝에 가 있으면 F5에선 2분의 m만큼, mg만큼 작용하고 FP에선 2분의 mg에다가 mg만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더 무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서 받쳐지는 힘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체가 중점에 있을 때, 중심에 있다고 합시다. 중심에 있을 때는 계산해보면 F0는 2분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 곱하기 FP, 곱하기 아니죠. FP는 2분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
G 이렇게 되겠죠. 물론 같은 이치로 물체가 O점에 있을 때 FO는 2분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 전체 G, 그리고 FP는 2분의 라지 mg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을 가지고 보면 요 질량 m이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P점에서 작용하는 게 더 큰 힘이 작용할 테고, 왼쪽으로 가면 그쵸, O점에 작용한 힘이 더 커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비슷한 것이 뭐라고 있었냐면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보면 학교 갔다 비 오는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올 때 우산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 책가방 걸어놓고 둘이서 어깨에다 딱 걸고 이제 갑니다. 그랬을 때 요 가방이 앞쪽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에 따라 어깨에 누르는 힘이 틀려져요. 그래서 좀 머리 좋은 학생이 물론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물체에 책가방이 달려있다고 하면 책가방을 뒤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디다 갖다 놓는 게 좀 나은가요? 그렇죠. 앞쪽에다 버리라고 그러죠. 앞쪽에 있는 친구의 경우는 이 가방이 어디 있는 게 훨씬 더 편해. 이쪽으로 가 있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할 겁니다. 머리가 좋은 친구들의 경우는. 아니, 물일을 한 친구들의 경우는 거겠죠. 물론 요거 비슷한 거 해병대 같은 데 가보면 목봉체조라고 여러 사람들이 앞에서 한 10명 정도씩, 5명 정도씩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걸 들어 올려고 내리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요거 할 때 물체가 균일하니까 요건 거의 차이가 없겠지. 이왕이면 키 큰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것이 좀 덜 힘이 들겠죠. 그래서 물리를 한 친구랑 하지 않은 친구랑 조금 차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잔다가리 올린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어서 물체의 중심과 구조의 안정성을 봅니다. 그래서 물체의 중심과 구조의 안정성을 보면 이 왼쪽에 보면 무게 중심 찾기가 있어요. 어떤 물체가 이런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물체의 중심을 어떻게 찾냐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걸 잡고 요 아래쪽으로 요게 중력 방향이라고 합시다. 자 보면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쳐지겠죠. 그렇게 되면 요 임의의 위치에서 딱 잡았을 때 요걸 중력 방향으로 수직선을 쫙 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내리고요. 그리고 또 한 점에서 또 잡으면 이게 중심을 딱 잡고 이렇게 처지게 하면 이렇게 쭉 중심을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선, 다시 말하면 중력 방향으로 쭉 선을 내렸을 때 그 두 개의 선이 맞닿은 위치, 요 점을 흔히 뭐라고 하면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구조물이 안정하기도 하고 불안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보면 무게중심 위치 안정성 보면 여기 T자 모양의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물체의 경우는 무게중심이 항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측정했던 이 위치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물체가 놓여있는, 바닥면에 대해서 이렇게 놓여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또 같은 물체를 또 어떻게 놨냐에 따라 이렇게 놓아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봅시다. 그럼 요 물체의 경우는요, 받침점 면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물체가 약간 기울어져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기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요 바닥면을 기준해서 요 물체는 아래쪽으로 내려 올라가고 하죠. 그렇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 올라가니까 이 물체는 돌림힘이 작용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요 받침점에 닿은 기준으로 요 점을 기준해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물체는 원래 상태로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모양인데 요 물체는 이렇게 놓여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회전할 거예요. 기울어져 있어서. 그런데 요 물체는 아래쪽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요 받침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있겠죠. 그래서 얘는 아래쪽으로 해서 돌림힘이 작용해서 어떻게 되면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체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
돌아가기도 하고 돌아가지 않기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슬링 선수나 그런 레슬링 선수 같은 경우에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게 기술이겠죠. 레슬링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의 대부분 자세가 꼿꼿이 서서 있지 않아요. 이렇게 꼿꼿이 서 있지 않고요. 레슬링 선수 같은 경우는 레슬링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자세를 최대한 낮춥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오게 하죠. 무게중심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 때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안정한가요? 그렇죠.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안정합니다. 또 서 있을 때 이렇게 양다리를 쫙 벌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양다리를 똑바로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안정한가요? 이렇게 있는 경우는 옆에서 살짝만 건드려도 갸우뚱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경우는 밀어도 받침대가 넓기 때문에 받침거리가 넓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화되어 있죠. 그래서 안정화되어 있다고 얘기하면 아래 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무게중심이 그 받침점 위에 있을수록 훨씬 더 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구조물의 안정성을 하고요. 요거에 관련된 자료, 그래서 21페이지에 보면 이런 아치 구조, 피라미드, 피사의 사탑, 그래서 구조물의 안정성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